DMMORPG ユグドラシル西暦2126年に発売されたそのタイトルも12年の月日を経てついに最後の時を迎えようとしていた。 들어보니 요거 있던 대로 길드원이 딱 한 명 왔는데요. 졸리다고 금방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쓸쓸하게 지켜보는데 와, 이 자리가 되게 많긴 하다. 그래도 여기만 있으면 좀 쓸쓸하겠죠. 스테이프나 좀 보면서 이제 길드의 뭐 추억 좀 상상해주고 그리고 이것저것 한번 돌아다녀 봅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NPC들도 많았습니다. 집사가 있고 메이드도 있었습니다. 정말 부러운 생활이었겠다. 자, 그리고 나자르게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왕자로 가게 됩니다. 그래, 끝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지. 들어가니 어떤 여자가 한 명 있는데 그 NPC 설명 읽어보니까 되게 깁니다. 뭐 마지막이니까 바꿔도 상관없겠지. 현실에선 여친이 없었는지 알베도를 여친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뭐 게임에서라도 꿈은 이렇네. 자신의 마지막을 NPC들이 인사해줬으면 하는지 안 치고 나서 길드 깃발을 하나하나씩 보며 추억에 잠기는 주인공입니다. 앙코라 모찌모찌 헤로헤로 베로론치노. 자, 이제 2초 남았습니다. 1초. 근데 시간이 지납니다. 원래는 접속 종료가 되면서 사람 몸으로 끼어야 되는데 이래보나 저래보나 해골손입니다. 게임에서 작동했던 채팅이나 GM콜 같은 것도 안 되네요. 거기다가 NPC들이 입을 움직이면서 말을 합니다. 口が動いている? 자, 일단 어떻게 됐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세바스를 밖으로 정찰시켜보고 메이드들한테는 구계층 가서 침입자를 대비하러 갑니다. 일단은 얘가 생명체인지 확인해봅니다. 확인해보니 맥도 띄고 있고 거기다가 초크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인격을 가지게 됐으니 다른 수호자들의 상태도 궁금하기 때문에 일단 수호자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맹년체계는 잡혀있는지 수호자들은 모모가의 부름에 바로 달려와줍니다. 第1、第2、第3階層守護者シャルティア・ブラッドフォール、第5階層守護者コキュートス、第6階層守護者アウラ・ベラフィオーラ、同じく第6階層守護者マーレ・ベロフィオーレ、第7階層守護者デミウルゴス、守護者統括アルベド。 세바스의 정찰 보고에 따르면 모모가뿐만 아니라 이 나자리 건물 자체가 다른 세계로 이동된 것 같았습니다. 다른 세계로 이동했으니 경기하기 위해 은폐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주위를 경기하기 위해서 미러머시기 스킬 숙련도를 올리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 습격당하고 있는 마을 하나를 발견하죠. 일단 자신이 이 기사를 이길 수 있는지 그리고 스킬이 통하는지 그거를 가늠하기 위해서 구하러 가긴 가는데 게이트로 가니까 세계 멸망을 시킬 것 같은 마왕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사를 만나자마자 그로스트 하트, 하트를 뭉개주고 갑옷 입은 상태에서 전기로 찢을 수 있는지 확인해봅니다. 가능하네요. 여기 온 김에 마을은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데스나이트를 만들어주고 마을로 보내주니까 알베도가 도착합니다. 얘를 데려온 이유는 부하들이 하도 수행원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기껏 구해줬는데 죽음에 곤란하니 보호막 좀 씌워주고 거블린 필이니까지. 한편 마을은 데스나이트가 양학 중 브론즈 마을의 마스터가 왔습니다. 이 새끼 대리기사야! 상대가 될 리가 없죠. 기사 몇 마리 죽이니까 아인즈가 나타나서 私はアインズール・ゴウン 위그들 하실 플레이어를 찾기 위해 명성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을을 구하게 되죠. 촌장이랑 이것저것 정보를 교환하다 보니 순찰 중이던 전사장과 만납니다. 이 마을은 전사장을 죽이러 온 슬레인 복곡이라는 적이 또 생깁니다. 자기 똥은 자기가 치워야 되니까 어그로 좀 끌어주고 모든 방법을 써가면서 싸워봅니다. 이겼냐고요? 당연히 죽일 위기에 처하죠. 자신이 구한 마을을 구하러 온 것에 대해 좋게 생각했는지 슬레인 복곡과 대신 싸워줍니다. ブラックホール 최고 전력을 없애주고 나머지는 나자르에게 끌려가게 되죠. 슬레인 복곡을 이긴 건 좋은데 국가가 요 하나밖에 없을 리가 없죠. 그래서 정보를 모으기 위해 인간 마을에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시비 거는 놈이 있어서 내논댕이 좀 쳐주고 그 장소가 하필 돈 모아서 겨우 산 포션이 있는 장소였고 ではいるが 쓸데없는 분란을 피하려고 빨간 포션을 그냥 내줍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포션을 감정하러 갔는데 개쩌는 포션인 것을 알게 되죠. 이거 팔으라고 하지만 얘는 참고로 돈을 모아서 포션을 샀습니다. 포션은 팔 리가 없죠. 다시 머문 시점으로 돌아와서 의뢰를 보려고 했는데 자동 해석은 없는지 글자를 못 읽습니다. ナーベラルも字を読むことはできないしな. 일단 아무거나 들어가서 요청하고 안되면 뭐 현 등급에서 제일 어려운 걸로 달라고 합니다. 그때 옆에서 같이 하자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 경우엔 나쁜 놈들이긴 한데 애니 광상학으로 보니 착한 녀석들인 듯. 이들은 임무가 아니었고 주위 몬스터를 사냥을 하자고 합니다. 오케이. 이제 몬스터 죽이러 가려고 했는데 운필레아가 지명을 해를 합니다. 여기서 모모니 의문을 품죠.
私は昨日この町にやってきました。カッパーのプレートの方ならお安いかと思いまして。 일단 수상하지만 승낙합니다. 모모는 이 세계에 대한 지식을 쌓으면서 나아갑니다. 여튼 여행은 순조롭게 오우거랑 고블린과 놀고 중간에 대화하면서 좀 쉬어주고 하다 보니 카르네 마을에 도착합니다. 근데 사람이 아니라 고블린이 반겨주죠. 이 고블린들은 전에 구해줬던 여자애가 소환했던 고블린들이었습니다. 움필리아랑도 아는 사이였네요. 둘이 대화하면서 엘리가 구해준 아인즈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서 알베도 이름이 나오게 되고 아인즈 이꼴 모몬이라는 걸 움필리아가 알게 되죠. ルベドって 알베도. 알베도 이름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여행하다 중 가브리가 연애 사연이라는 말에 나비가 흥분하게 되면서 알베도라는 이름이 나오게 됐죠. 그렇게 알게 된 움필리아는 감사 인사를 하러 갑니다. 숨긴 사실과 함께 말이죠. 의뢰를 한 이유가 빨간 포션이라는데 아무래도 빨간머리 여자애가 포션을 파는 대신에 정보를 판 것 같습니다. 이걸 모몬이 용서해주면서 일단락이 되고 원래 이 임무의 진짜 목적은 약초죠. 근데 그 약초가 숲의 현황이 살고 있는 숲에 있습니다. 숲에 현황이 있다는 건 랭크를 올릴 기회라는 거죠. 모몬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우라를 이용해 자신 쪽으로 유인한 뒤에 숲의 현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숲의 현황의 모습은 햄스터. 森の剣王なんて名前だから期待したのに。 모몬한테는 그냥 크기만 큰 햄스터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なんて立派な魔獣なんだ。強大な力と英知を感じるのである。強大な力？英知？ 마을로 돌아와 모모는 마수 등록, 나머지는 짐을 내리러 움필레아 집으로 갑니다. 근데 집에 가보니 기다리는 건 할매가 아니라 어떤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움필레아를 노리는 이유는 이 여자애는 100만 명 중에 한 명만 쓸 수 있는 아이템을 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모든 매직 아이템 사용 가능한 움필레아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뒤에 두 명을 도망치게 하고 시간을 벌려보려고 하지만 어떤 아저씨가 나오면서 포위가 돼버리죠. 모모는 등록을 마치고 할매랑 만나서 집에 돌아가는데 どうしたのかね。 인기작이 없죠? 厄介だな。 아까 4대1 싸움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는 좀비가 돼버렸죠. 좀비라서 인기척이 없는 거였습니다. 같이 여행했던 사이니까 망설임 없이 없애주고 매직캐스터에는 사이코패스한테 장난감처럼 다뤄지다가 죽었습니다. 少しだけ不快だな。 움필리아는 납치됐으니 할매의 모든 걸 주면 구해주겠다 하죠. 오케이. 스킬을 써서 장소를 알아내는데 그 장소는 바로 공동묘지 스켈레톤 하렘인가? 공동묘지에 도착한 모모는 스켈레톤을 부수며 전진합니다. 드디어 마주하게 되는 이번의 적 모몬 대 클레만티느, 바이킹 아저씨 대 나비와의 싸움이 벌어지죠. 일단 주변 쫄다구를 먼저 처리해주고 모모는 절대로 전략을 다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 전투가 시작됩니다. 바이킹 아저씨는 지가 안 싸우고 드래곤을 소환해서 싸우고 클레만티네는 무투기를 쓰면서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제 끝낼 생각인지 나비 봉인을 풀어줍니다. ラザリックが意を示す。 봉인이 풀리자마자 바이킹 아저씨를 먼 곳으로 인도해줍니다. 아, 동행자로 본드래곤도 같이 가겠네요. 동시에 가니까 외롭진 않겠네. 모모는 아인즈로 모습을 바꾸어 쥐어짜서 죽여버립니다. 言い忘れていたな。私は非常にわがままなんだ。 움피라를 구하고 의뢰 완료를 하게 되죠. 자, 이번엔 다른 시점으로 보여주는데요. 솔루션과 세바스의 시점입니다. 그리고 마차꾼 잭과 같이 움직이고 있었죠. お前も馬車の準備をするのです。 여기는 마음에 안 든다며 다른 곳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샤르티아와 합류를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중에 무장한 사람들에게 포위를 당하는데 상대를 잘못 만났습니다. 결과는 예상했다시피 전멸. 잭은 그렇게 소원했던 솔루션과의 합체를 하게 되죠. 여기서 정보를 얻는데 습격한 조직에서 좀 센 녀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바스와 헤어진 샤르티아는 브레인과 마주하게 되고 상대 힘을 모르는지 그대로 덤벼드는 브레인. 브레인 자신의 최강 기술을 썼지만 막혀버립니다. 와, 현명하게 도망치는 거 보소. 이거 변신 중 같은데 변신씬은 안 보여주나? 샤르티아가 못생긴 놈으로 변신해서 브레인을 쫓아가는데 방해하는 녀석들이 있어서 피를 쪽쪽 빨아주고 피를 쪽쪽 빠는 동안에 이미 도주로로 브레인은 도망쳤습니다. 밖에 나가보니 보험가들이 대기 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하프를 좀 합니다. 한 명을 살려두고 정보를 캐보는데 이미 한 명을 놓친 상태. 권속으로 뒤쫓아 보려고 했지만 누군가에 의해 권속들이 제거됩니다. 그래서 못생긴 얼굴로 가봤더니 인간들과 싸우게 되고 뭔가에 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 리스트엔 적대 표시 상태. 가보니 못생긴 얼굴은 아니고 원본으로 돼있네요. 여튼 정신지배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超超レアアイテムシューティングスターだ。 초초 레어 아이템 슈팅스타로 효과를 풀려고 하는데 실패를 해버리고 맙니다.
초초 레어 아이템을 이길 수 있는 건 월드 아이템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자르게 보물전에 가는데 거기에 있는 아이템을 이용해 싸우는 줄 알았더니 싸우는 게 아니라 자신이 죽을 줄 모르니 미리 수호자들에게 주는 거였습니다. 각 수호자들한테 아이템을 주고 나서 이제 샤르티아와 싸우게 됩니다. 일단 대결하기에 앞서 버프 좀 넣어주고 グレーターマジックシールトリプレットマキシマイズブーステッドマジック 초이 마법부터 준비합니다. 거기에다가 캐시 아이템도 장착해주고 전투 시작 전에 제일 센 초이 마법 한 방 날려주고 전투 시작. 전투는 약간이나마 팽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リアリティスラッシュ 샤르티아는 비장의 무기를 쓰게 되고 아인즈는 여기에 대비했는지 강력한 스킬을 씁니다. キルザ・ゴール・オブ・オール・ライフ・イズ・デスワイデンマジックフライ・オブ・ザ・バンシーここまでだ 소생 아이템을 가지고 있던 샤르티아 빼고는 모든 권속이 죽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만화가 없고 스킬이 없으니까 이제 6탄선에 들어서야 되겠죠? 근데 아인즈는 이게 계획대로였는지 미리 갑옷을 세팅하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캐시 아이템도 근접전용이었고요. 가금 아이템 하나하나씩 사용해가며 밀고 있는 아인즈. 결투 좀 하다보니 桃がお兄ちゃん予定した時間が経過したよ 아까 맨 처음에 썼던 초이 마법의 쿨타임이 끝났다는 소리였습니다. 여기서 피를 역전시키려면 초이 마법밖에 없었죠. 超今法 원래 초이 마법은 발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캐시 아이템을 이용해 즉각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는 걸 망설이면서 틈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때 아우라 도움으로 인해 무사히 초이 마법을 발동합니다. 그 결과 샤르티아는 죽게 되죠. アインズウルゴーン様万歳 그리고 샤르티아를 다시 살리면서 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 애니는 2015년 3분기에 방영됐던 애니입니다. 먼치킨임에도 불구하고 싹 쓸어내는 그런 사이다 맛은 없지만 이야기가 빠르게 진행돼서 좋았던 작품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